연평도 해전이 터졌죠. 아 그때 처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처음 했었어요. 선생님 생각했던 국군은 굉장히 나약한 국군이었었죠. 근무도 잘 안 하고 전투 의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맨날 똑같죠. 저희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바빠졌어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학교? 일단 경영학 지금 박사과정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지금 논문 학기인데 역시 달랐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시는 분이셔서 그러는지 역시 멘트가 다 구수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경영학이었네요. 네. 와. 의도치 않게 얼떨결에 경영학을 좀 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근데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한다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또 언론의 자유가 있는 땅인데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솔직히 저 아픈 부분은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아픈 거는 아프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왜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저희는 군인 신분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군부대 같은데 이렇게 강연 같은 거 가끔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가면 굉장히 싫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인들한테 군인들 막 발끈발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그래요. 당신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당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일단 북한에서 군 생활을 했고 처음 본 한국 사람이 한국 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본 한국이 대한민국 국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악역이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악역이 더 중요해요. 저는 악역을 자처하려고 해요. 그래서 싫은 얘기, 잘못된 얘기 이런 거 해줘야죠. 안 해주면 몰라요. 안 해주면 더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또 본격적으로 쓴 얘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한영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연평도 그때 사건이랑 또 천안함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항상 핵무기로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안보와 또 자유를 지키면서 그걸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갔던 도발들을 그때 그런 사건들을 한국에 와서 보신 거죠? 그렇죠. 연평도 1차, 2차 다 한국에 온 다음에 벌어진 거고요. 그거 보시면서 그러면 한국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는데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셨던 군인으로서 봤을 때 어땠어요? 물론 서해랑 바다랑 서해랑도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휴전선 넘어왔잖아요. 네. 넘어와서 처음 본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시 문 앞에까지 오도록 아무도 저를 안 잡아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비는 굉장히 좋아요. 군생활하는 환경도 북한군이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군생활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의무제. 그래서 내가 좀 시간만 때마다 빨리 제대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거는 남북한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기는 해도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10년을 해봤자 사격 훈련을 몇 번을 하고
신년을 해봤자 훈련을 몇 번을 하고 농사를 몇 번 하냐 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군은 훈련만 한다. 예, 근데 북한군은 또 총 사격 같은 거는 총알이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으시면서 어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언뜻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장비, 우수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평도 해전이 터졌죠. 네. 아, 그때 처음, 아,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군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처음 했었어요. 선생님 생각했던 국군은 굉장히 나약한 국군이었었죠. 근무도 잘 안 하고 전투 의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군인들은 아 정말 군인은 저렇게 싸워야 돼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군이 아니네. 대한민국에도 저런 군인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수리호 한 척이 침몰을 했었잖아요. 네. 침몰해서 건졌는데 조타수가 침몰한 그 배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조타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총 쏘다 죽은 군인도 있었었고. 네. 그럼 막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도 또 다른 손으로 총 쏘는 군인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래 이게 진짜 군인이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정말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군인이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를 처음 제가 한국에 와서 보았던 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해군들은. 그래서 아 내가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서 내가 본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군인의 상을 그 당시에 군인들이 확 바꿔줬던 것 같아요. 2차 때 또 도발했잖아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북한이 그때? 그러니까 북한은 네.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꾸준히 도발을 해오죠. 하죠. 네.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제가 수뇌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북한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북한 사람들을 통제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하면 좀 그런 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아, 북한 내부적으로도 필요해서 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북한군도 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한국군 대충 건들면 뭐 그냥 가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왔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경비정 갖고 내려왔다가 한국군하고 이제 붙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포 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총을 쏘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한국군 그 일종의 참수리호죠. 북한으로 말하면 경비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배가 북한군 배를 들이받았어요. 후미에서. 그래서 북한군이 굉장히 얕잡아보고 왔다가 된통당하고 간 거죠. 그 배가 거의 뭐 반파가 돼갖고 가고 막. 그러니까 일종의 시비를 걸려고 왔다가 엄청 터지고 간 거예요. 네. 창피한 거야. 아이고. 창피하니까 야 이거 우리 한번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군이 교전수칙 같은 걸 바꿨어요. 일단은 선조치 후보고 뭐 이런 거로 일단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로. 네. 미국하면은 사격해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북한군은 일단은 1차 때 당한 걸 복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포도 굉장히 고성능 함포를 달고 왔죠. 아예 네. 내려올 때 자체가 기존에 있던 함포가 아니고 그 육지에서 쓰는 탱크 있잖아요. 네. 탱크에 있는 포신을 달고 온 거니까 탱크에 있는 포신을 그냥 떼다가 배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선생님? 화력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틀리죠. 비교를 한다면 그 집이 막 날아간다거나 뭐 아 그렇죠. 집 그냥 날아가죠. 그냥 막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탱크를 그냥 그대로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매에다가 밑에 있는 무화과도 이런 것만 빼고는 그냥 싣고 온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부터 진짜 아예 강하네. 조준을 딱 하고 조준을 하면서 쭉 내려왔어 가지고 처음에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거죠. 그때 당시 한국군들 얼마나 네. 와,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고 잘 맞고 잘 싸우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8분인가 아무튼 10몇 분 만에 네, 다 대응해가지고 북한군이 그러면 북한군에서 희생자도 많이 난 거죠? 훨씬.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 많이 난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군의 배는 네. 그 제가 뭐 해군은 아니니까 해군은 그렇죠.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북한군 영상들이 가끔씩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막 포 하나 돌리면 막 4명 5명이 쫙 돌리잖아요. 우리는 버튼으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면 일단은 일종의 발사 속도? 발사 속도라고 그래야겠죠. 조준을 해서 발사하는 속도 면에서 북한군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군 같이 많이 승선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동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군이 아주 마음 먹고 왔으니 화력적인 면에서는 뭐 우리 해군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뭐 한국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네.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아, 너무 가슴 아파요. 러시아 같아요, 북한이. 북한이 러시아 같아요. 자기네는 막 한국보다 엄청 우세하다고 포나 뭐 함선이나 뭐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건 대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국군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요? 굉장히 대수로? 오래된 것들이죠. 거의 대부분 다 막 7, 80년대 그럼요. 거겠죠? 쪽수로 따지면 북한이 엄청 많아요, 지금. 자기네는 엄청나게 화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겁 없이 덤볐었는데 호되게 당한 거죠. 그래서 보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당하는 거 보면 북한도 저걸 당하기가 딱 좋겠다라는 좋겠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연평해전 이야기 또 하다 보니까 원세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강한 의지력과 또 전투력을 보여줘서 승리했다. 그래서 북한군이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서 갔다라는 거고 저도 근데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한국에 있는 무기 또 뭐 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싸웠던 군인들의 정말 정신력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때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희생자분들이 있었지만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살아나왔던 이유도 그런 정신력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을 이게 언급하면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좋은 장비 플러스 정신력 하면은 누구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장비, 좋은 환경 뭐 그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하면 그게 중요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뭐 정신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정신력 별로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의지 부족. 의지 부족. 뭐 이렇게 좀 네.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 맞아요. 한국 군인이든 네. 북한 군인이든 일단 전방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고생스럽고. 고생스럽고. 근데 한국군에 비해서 북한군이 더 고생스러운 건데. 말도 못하죠. 근데 얘네는 문제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아는데 나만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이면 다 10년을 군대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오니까 야 10년을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냐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쁜 게 아니고 다 10년 군대 생활을 하는 줄 아니까 이게 당연한 줄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다 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불쌍하죠. 북한 그리고 군인들이. 항상 춥고 배고픈 거, 뭐 집 떠나면 항상 춥고 배고픈 거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한에 와서 우리 한국군을 본 거잖아요. 야, 우리가 참 멍청하게 군대 생활하고 있었구나. 정말 한심하게 군대 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전방에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애정이 가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아.